네, 레드캠프 오늘은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성일종 예,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가장 큰 네, 현안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국가정보자원 관련 이 화재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 지금 여야가 또 이제 그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이거 지금 예산을 너무 많이 삭감한 결과다 이렇게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 전산망이 먹통이 된 걸 가지고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집권여당 큰일입니다, 정말. 수없이 많은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공장이 돼버렸잖아요. 가짜 이거 뉴스다 우리가 이게? 냉정하게 좀 봐야 돼요. 첫 예. 번째는 예. 이 리튬 배터리 아닙니까? 예. 리튬 배터리는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에요. 그래서 열과 충격 같은 경우를 주면 절대로 안 되는 의무사항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예. 근데 여기 작업을 누가 했습니까? 아르바이트생들이 했잖아요. 영세업자 맡겨가지고 드릴로 이걸 뚫었다는 거 아닙니까? 알바생 얘기가 나왔는데 어제 보도로 보면 또 그게 아니라는 보도도 나왔어요. 이건 좀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 그 부분은 우리 행안위 의원들이 갔었을 때도 그 얘기가 나왔어요. 네네네. 그리고 드릴로 이거를 작업을 했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리튬 배터리를 드릴을 가지고 뚫을 수가 있죠? 두 번째, 이 리튬 배터리 같은 굉장히 중요하고 위험한 거기 때문에 네. 충전량의 20% 이하 방전 후에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충전이 이게 높으면 화재 사고가 높아질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충전량의 20% 이하로 방전을 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게 돼 있는데 네. 안전 작업을 제대로 이 안전 장치도 아무것도 안 하고 한 거잖아요. 이 정권에서 이 작업을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걸 어디로 끌어올리고 하는 이런 얘기가 어떻게 있냐 이거죠. 예. 지금 의원님이 제기하신 국민들한테 이렇게 큰 피해를 줘놓고 전 정부 탓을 하고 전 정부에 관련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일을 하면 이게 집권 여당의 자세냐는 거죠. 어느 정부에서 이 작업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이 제기하신 건 그 안전관리의 측면 그리고 그거는 요번에 벌어진 일이니까 당연히 어떤 건 이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제가 조금 전에 드렸던 질문은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를 대비해서 이제 공주 쪽에서도 바로 전산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이원하는 예산 문제를 좀 여쭤본 건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 유성근 의원이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네. 유성근 의원 정확하게 파악하고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후쿠시마의 오염 처리소 할 때도 방송 토론에서 미국산 쇠고기 먹고 수십만 명이 광우병 걸렸다 그랬다가 다음에 사과하고 그랬었잖아요. 아, 그랬나요? 그러면요. TV조선에 나가가지고 저하고 토론할 때 그거 해가지고 정말 망신을 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도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 총 사업비를 못 써서 불용 예산을 삭감한 거예요. 회계 연도까지 예산을 예를 들어서 100억을 줬으면 100억을 다 사용을 했는데 그걸 못 사용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을 삭감을 하고 25년 예산할 때에 163억 또 30억 해가지고 쓸 수 있는 서버 관리비라는 이런 것들을 다 증액해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못 썼던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때 못 쓴 이유는 예산이 이 기재부하고 총사업비를 지방 정산망이 그 당시에 장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총사업비를 재협의를 해서 올려야 되거나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요거를 24년도 8월까지 예산 집행이 안 됐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불용 예산으로 이거를 삭감을 했던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들의 눈을 돌리려고 전 정부가 예산을 깎았다 뭐 했다 이거 본질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가장 큰 본질은 이 위험한 물질을 어떻게 드릴을 사용을 하며 그리고 방전량 이 안전 기준도 안 지켰잖아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건설사 안전사고 났었을 때 문 닫게 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 정부 문 닫아야 됩니까 지금? 이런 문제를 일으켰으면 수습이 먼저고 잘못했습니다 하는 게 여당의 책임이지. 지금 이 문제를 갖고 가 전 정부 탓으로 전 정부에서는 예산은 올렸습니다. 증액해놨습니다. 163억 30억을.
이걸 잘했다라고 얘기해서도 안 되고 문제는 이 엄청난 사고가 난 거에 대한 작업 과실과 관리 부실이 문제가 있잖아요. 오히려 저는 이러한 중요한 거에 어떻게 이런 사고가 났는지 저는 테러에 준하는 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네. 이거를 국정조사 특검까지 해서 정말 철저하게 파헤쳐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국가의 전자정부의 심장이 지금 현재 파괴된 겁니다. 네.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이 송구하다는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저는 그게 진심인지 저는 그 23년도 11월 17일 날 지방행정망 지금에 생각하면은 비교하면 말이 아주 적은 거지요. 네. 이것도 일어나면 안 된 일인데 지방행정망 장애가 났었을 때 당시 이재명 대표께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직자들의 안이함과 무능, 행정의 잘못으로 인해 겪은 국민들의 피해에 대해서 사과하는 것이 온당하다 그랬고 네. 당시 장관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 경질하라고 요구를 했거든요. 지금은 이거 비교할 수 있는 수백 배, 수천 배가 더 큰 사건입니다. 네. 이거 그대로 대입해 보십시오. 이 본인께서 말씀하신 그 말에 대한 신뢰성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윤호중 장관 파면해야지요. 파면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정리를 하면? 지금 뭐 야당도 옛날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네.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사태에 대해서 그냥 갈 수 있습니까? 이 안전사고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리튬 배터리에 드릴을 댈 거며 방전 기준 20% 이하도 안 지킵니까? 있을 수 없는 정말 국가의 핵심 시설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이거를 한 겁니다. 기름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곳에 가서 성랑 치고 노는 거예요. 응? 이러한 사태를 만들어 놨는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질 수 있습니까? 다른 문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대통령실 인사가 있었습니다.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제1부속실장으로 옮겼고 김남준 제1부속실장이 대변인으로 옮겼는데 이 인사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저는 왜 대통령실이 문제를 더 키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국회에서 나오던 원래 관행대로 지금까지 국회에 열려서 총무비서관이 안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네. 그럼 그거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안 나오기 위해서 부속실로 인사라고 이걸 스위치를 했잖아요. 네. 오히려 국민들이 왜 그럴까 하고 더 의문이 커질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무슨 이유가 있는지 대통령실을 밝혀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은 그러면 떳떳하지 않으면 왜 총무비서관 임명을 했지요? 의원님 말씀은 김현지 비서관이 국회에 출석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인사다 이 규정이신 거잖아요. 당연한 거지요. 그래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해서 문제를 저는 더 대통령실이 키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면 그 이 대통령실에 조직 개편이 있었고 조직 개편 검토에 들어간 게 이미 한 달 전이다. 이런 지금 이야기도 있는데 그렇게 보면 연관성은 좀 다르게 볼 수 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은 나와서 다 한다면 늦춰도 되지요. 개편을 늦추면 그렇지 된다. 왜 이 문제가 나오니까 바꿉니까? 그거는 네. 궤변이지요. 오히려 자꾸 그렇게 하는 것이 대통령실이 더 어려워질 겁니다. 아무튼 그 김현지 그 비서관은 국회에서 부르면 나갈 것이다. 대통령실 입장이 이렇게 나왔는데 나올 거라고 전망하세요? 나올 것 같으면 그 자리에 있지 그걸 왜 나오겠습니까? 부속실은 나온 전례가 없거든요. 안 나올 거라고 보세요? 또다시 국민들을 속이는 꼼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한번 질문을 이렇게 바꿔볼게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김현지 비서관을 불러서 정말로 그러니까 묻고 캐고자 했던 게 어떤 거였을까요? 지금 성남 마피아들이 대통령실을 다 장악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 그 인사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 인사의 총무비서관이니까 인사 관여자잖아요. 그 인사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물어야지요. 인사 문제를 좀 캐고자 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인사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고 국민께서 물으시는 건데 네.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부속실로 스위치를 했다. 어느 국민이 그걸 믿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대통령실에도 자충수를 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국회 증언감정법 있잖아요. 예. 이제 위증이 있을 경우에 이제 특위 이런 게 이제 가동이 돼서 했는데 위증이 발생하면 특위가 해체되면 이제 고발을 못 하니까
이 고발 주체를 이제 그 따로 명시하는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는데 처음에 국회의장이었다가 법사위원장으로 바꿨다가 다시 국회의장으로 원위치시켜서 통과를 시켰는데 이 일련의 과정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을 하나 바꾸는데 이렇게 졸속으로 해도 됩니까? 네. 국회의장에서 법사위로 가다 다시 국회로 왔잖아요. 이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금감위도 해체한다고 해놨다가 이것도 처리를 했잖아요. 국가의 기둥을 세우는 일입니다. 네. 집을 짓는데 기초를 닦고 기둥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기둥 하나씩을 지금 잘못해가지고 이거 하나 빼고 저거 하나 빼고 그러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바로 가겠습니까? 지금 그거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고 네. 이런 것들이 검찰 해체를 비롯해서 또 이진숙 숙청법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진숙 한 사람을 찍어내기 위해서 법을 만듭니까? 이게 민주국가입니까? 이진숙 숙청법이에요? 대한민국 법 체계는 집의 기둥과 같은 것인데 그 기둥을 지금 현재 막 부수거나 해놨던 걸 빼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게 지금 현재 집권 여당의 현 주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구에 이어서 서울에서도 장애 집회를 가졌는데요. 의원님 현장 가셨었나요 그때? 예, 저도 갔었습니다. 어떻게 좀 현장 분위기는 어떻게 느끼셨어요? 뭐 현장 분위기야 우리랑 지지자들이 많이 왔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객관성을 부여해달라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대통령의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왜 떨어지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화물기를 도처에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악법들을 마구 생산하고 야당 자체가 아예 활동을 못하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당은 장애로 나갈 수밖에 없지요. 예. 국민한테 처절하고 절절하게 알려드려야 되니까. 그런데 그 결과가 지금 이 여론조사로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시고 저는 시간이 갈수록 이것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근데 이게 장애 집회에서 그 대구에서 서울에서도 어김없이 윤 어게인 구호와 피켓이 등장했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저도 거기서 봤습니다. 한 몇십 분이 오셨던데 오셔가지고 그 부분 이렇게 행진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당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몇십 명에 불과했다?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당하고 상관없는 것이다? 이제 저희 당에 항의를 하시는 뜻에서 오신 거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저 뒤쪽에 저희 지역구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인사하러 갔더니 숭례문 쪽에서 수십여 분이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항의하는 것처럼 이렇게 행진을 하신 건 사실입니다. 당 관련 이야기 좀 몇 가지 더 여쭤볼게요. 일단 그러면 대구에서 서울까지 장애 집회는 했는데 혹시 이후에도 장애 집회가 열릴 수 있는 걸까요? 그건 전국 상황을 좀 보면서 지도부에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하게 될 겁니다. 아직은 더 계획되어 있는 건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여러 가지를 한번 봐야 되겠죠. 또 국정감사가 돌아오고 있고 한데 국정감사야말로 또 야당의 시간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죠. 어느 곳에 집중을 할 것인지 어떤 게 국민들한테 더 절절하게 다가가고 지금 대한민국의 붕괴 현장에서 어떻게 알려드리는 게 좋은지는 아마 지도부가 또 판단하게 될 겁니다. 어제 그 당무감사위원장 인사가 있었어요. 이호성 국민대 교수가 임명이 됐는데 지금 그러자 이른바 친한계 쪽에서 바로 비판이 나온 게 이 사람 부정선거 음모론자다. 그리고 반탄 인사다. 이런 비판이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저는 이분은 학자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법률 학자죠. 예, 그 헌법학자시고 그러신데 법리적 허점과 논리적으로 이 현재 재판이 좀 문제가 있다. 이걸 지적을 하셨던 거잖아요. 소추 사유 중 4년째 철회를 했는데 이게 국회 재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국회의원들이 심의 의결권을 갖다가 침해한 거라고는 의견을 낸 거란 말이죠. 네. 헌법학자로서 이런 얘기 못 냅니까? 근데 여기서 다양한 의견이 있고 학자의 양심을 걸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게 뭐 논리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나요? 이런 의견은 이분만 내신 게 아니라 허영 교수님을 비롯해서 많은 헌법학자들이 냈던 의견들입니다. 아마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제3자가 관찰자가 그러니까 평가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친한계 인사가 이런 평가를 했는데 여기에는 이런 우려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당무감사위면은 선거 앞두고 이제 당협 감사하잖아요. 그걸 점수화해서 어떤 공천에 영향을 미치게 돼 있는데 이러다가 친한계 인사를 공천에게 불이익 주는 거 아니냐 아마 이 연결까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지도부를 한번 믿어보시지요. 또 민주정당이고 하니까 또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고 의견 내는 것까지야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또 그게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보고요. 네. 아마 그런 것들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계량화라든지 평가 보고서 객관성을 저는 가져야 네. 보고서를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 나오게 될 그런 면에서는 저는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의 민심 투어라든지 또 온라인 플랫폼 한 컷을 열었거든요. 이 움직임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여러 활동하고 하는 것은 저는 뭐 좋다고 보고요. 예. 또 한 대표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전국을 돌면서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민들께서 지금 현재 그 대한민국 허물기로 악법들이 쏟아지고 상권 분립이 붕괴되고 있는 현장에서 오히려 좀 한가하게 보이신다라고는 일부 여론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러한 이 대한민국이 지금 붕괴되고 있는 현장에 함께 하시면 좀 어떻겠나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함께 한다는 건 또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주신다면? 대안도 내시고 또 이러한 세미나도 좀 개최하고 왜 이렇게 가면 안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또 본인의 의견도 정치적으로 내시는 게 오히려 정치적으로 더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 보궐선거도 같이 열리잖아요. 여기에 만약에 출마하고자 한다면 공천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공천은 누가 주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받는 겁니다. 따내야 그래서 된다? 그러면요. 본인이 열심히 뛰고 지지율이 높고 당선 가능성이 높으면 그 누구를 막론하고 문이 열려 있지 누구를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철규 의원과 김정재 의원이 작년 총선을 앞두고 1월에 그 나눈 통화 녹취록이 공개가 됐는데 이걸 보면 포항은 돈으로 매수한다. 나도 5억을 요구받았다. 이런 김정재 의원의 발언이 나오거든요. 이건 지금 어떻게 읽으세요? 그게 의총할 때에 이철규 의원께서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한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해명을 한 적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리고 했는데요? 거기에는 그런 내용은 본인이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철규 의원은 공천에 대한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 뺏긴 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김정재 의원 발언을 지금 저는 여쭤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김정재 의원한테 물어봐야지 저도 그 내용은 잘 모릅니다. 그래요? 근데 만약에 정말 여론조사가 3배 이상 차이가 나면 단수 달라 했는데 단수를 좀 해달라 이런 얘기가 나왔다 그래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얘기한 거 나온 것 같은데 이철규 의원은 그런 거에 대해서 아주 원론적인만 얘기를 했지 그 어떤 것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돈으로 하는 게 뭐 일상화돼 있다. 나도 뭐 5억 요구받았다 이런 게 나오니까. 그럼 요구받았으면 누구한테 요구받았는지 그걸 밝혀야 되는 것은 김정재의 몫입니다. 그렇죠. 그럼 김정재 의원이 추가로 소명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의원님? 아니 저는 그런 것들이 나온다면 김정재 의원이 소명을 하겠지요. 네, 그렇죠. 이걸 오늘의 이야기의 결론으로 내리겠습니다, 의원님. 네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